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2-1, 1과 에너지는 어떤 관계일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제 과학 시간이니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일보다는 이 과학에서의 일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과학에서의 일입니다. 과학에서의 일은 물체의 힘을 작용하여서 물체가 무슨 방향으로,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 과학에서의 일은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힘의 방향. 즉 물체의 이동 방향과 물체의 힘의 방향이 일치해야 합니다.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일치해야 돼. 딱 맞아야 돼. 딱. 그렇지 않으면 과학에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자, 일의 량은 물체의 일은, 일을 워크라 하니까 W. 자, W는 물체에 적용한 힘, force죠. F와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스페이스 S를 곱하여서 구합니다. 자, 그래서 힘과 이동한 거리는 비례하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W는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자, 여기 힘도 이렇게 분자에 있으니까 힘은 1의 비례관계, 이동거리도 1의 무슨 관계? 비례관계입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학생이 어떤 물체를 밀고 있죠? 힘의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오른쪽 방향이죠. 실제로 이동은 어떻게 이동했습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자, 여러분 볼게요. 지금 빨간색의 힘의 방향과 파란색의 이동 방향이 일치했습니까? 일치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죠. 일치했죠. 이것은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했으니까 이 학생은 과학에서의 일을 한 거일까요? 안 한 것일까요? 그렇죠. 과학에서 일을 한 겁니다. 자, 일의 단위는 줄을 씁니다. 줄. 자, 여러분 기호와 단위를 헷갈리지 마십시오. 일의 기호는 워크인 W입니다. 자, 일의 단위는 줄을 씁니다. 줄. 자, 예컨대 1줄이란 것은 무슨 말이냐? 자, 아까쯤에 그 전에 밑에 거부터 볼게요. 여기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했었죠. 여기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자, 1의 단위는 줄, 힘의 단위는 뉴턴, 일반적인 이동거리의 단위는 미터입니다. WNFS에서. 자, 다시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1줄이란 뜻을 볼게요. 1줄. 1줄은 1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몇 미터 이동했을 때, 1미터 이동했을 때의 1의 양입니다. 자, 여기 식을 보겠습니다. 식.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겠죠. 1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요. 힘 이동거리 그래프입니다. 힘은 세로네요. 여기서는. 그래프에서는 거리는 가로죠. 우리 세로 곱하기 가로를 도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넓이죠. 자, 즉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이 넓이가 뭘 의미합니까? 1의 양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중력과 1의 양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중력과 1의 양. 자, 중력은 뭡니까? 우리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었죠. 자, 중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구 중심 방향.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어떤 방향입니까? 아랫방향이죠. 아랫방향. 자, 그러면 우리가 중력과 일을 얘기할 때, 자, 물체를 들어올릴 때 봅시다. 물체를 들어올릴 때, 이 물체를. 자, 그 전에 뭐였습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중력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었죠? 무게를 의미하죠. 어떤 물체의 무게. 자, 중력은 뭐 곱하기 9.8 곱하기 질량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중력. 자, 우리 보라색으로 한번 써봐. 초록색으로 쓸까요? 자,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였습니다. 여기서 힘은 뭘 의미할까요? 중력입니다. 중력은 힘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는. 자, 물체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중력에 반대하여서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인데요. 무슨 말이냐? 원래 이 물체는 항상 어쩌습니까? 중력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죠. 아래로 떨어지려고 합니다. 자, 여기
밑에 물체가 있습니다. 이거를 들어 올렸습니다. 힘을 어느 쪽으로 줬습니까? 힘을 위쪽으로 줬죠. 위쪽으로. 자, 뭐에 반대해서 힘을 줬습니까? 중력에 반대해서 힘을 줬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서 들어올린 힘은 중력입니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이 물체의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무게입니다. 무게. 무게는 9.8 곱하기 질량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물체의 질량이 예를 들어서 10kg의 질량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물체에 가해지는 무게는 얼마입니까? 9.8 곱하기 10kg이니까 무게는 98N이 되겠습니다. 이 뉴턴은 뭘 의미한다? 힘을 의미한다. 힘.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죠. 위쪽 방향. 실제로 이동한 방향 어느 방향입니까? 위쪽 방향으로 이동했죠. 자, 여기서 이 아래에 내려있는 물체가 올라간 만큼의 높이, 이 높이가 뭐를 의미한다? 이동거리를 의미한다. 자, 예컨대 여기 이동거리가 예를 들어서 높이가 한 1m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힘은 98N이죠. 이동거리는 1m죠. 그러면 이 친구가 이 물체를 1m 들어올리는데 한 일의 양은 몇 줄이 될까요? 그렇죠. 98줄의 일을 한 겁니다. 자, 이거는 물체를 들어올린 것은 중력에 반대해서 힘을 냈었죠. 그래서 중력에 반대하여 한 일, 중력에 대해서 한 일입니다.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의 양은 물체의 무게 곱하기 들어올린 높이를 곱하면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의 양을 구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물체가 뭐 했을 때입니까? 자유낙하했을 때입니다. 자유낙하. 자유낙하는 뭐 때문에 자유낙하를 합니까? 물체가 중력 때문에 자유낙하를 하게 되죠. 자, 어떤 물체가 떨어질 때 중력이 물체의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과가 떨어졌다고 칩시다. 이 사과가 떨어졌다는 말은 뭡니까? 이 사과를 떨어뜨리게 한 힘은 뭡니까? 중력이죠. 힘은 중력이야. 그리고 이렇게 떨어진 높이가 뭐가 된다? 이동거리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과의 질량이 예를 들어서 1kg이라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이 사과에 작용하는 힘, 중력은 얼마입니까? 중력은 뭐 곱하기 뭐였죠? 9.8 곱하기 질량이 했으니까 중력은 몇 뉴턴입니까? 9.8뉴턴의 힘이 작용했겠죠? 그리고 떨어진 높이가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힘의 방향 어느 방향이에요? 중력,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아랫 방향이죠. 실제로 아래로 떨어졌죠.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치했었죠. 그러면 이 말은 사과가 떨어지는 작용은 과학에서 하는 일이 맞다, 틀리다?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했으니까 과학에서의 일이 맞습니다. 그럼 여기 높이가 예를 들어서 2m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힘 9.8N, 이동거리 2m 합치면 몇 줄의 일을 했을까요? 자, 그렇죠. 19.6줄의 일을 했겠죠. 자, 이 사과가 떨어지는 중력이 한 일은 중력의 크기, 즉 무게죠. 중력의 크기 곱하기 떨어진 높이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중력에 반대하여서 한 일이나 중력의 한 일이나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은 중력이고 이동거리는 떨어진 높이나 올라간 높이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건데요. 물체를 들고 계단을 오를 때 물체의 한 일입니다. 물체를 들었어요. 계단을 오를 때 어디에 한 일? 물체의 한 일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물체가 있는데요. 이 물체를 들고 있습니다. 이 물체는 원래는 항상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무조건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할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물건을 들었으니까요. 중력과 반대해서 들었겠죠. 왜? 중력과 반대해서 힘을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 물건이 들어 올려지는 거겠죠.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이동 방향은 어떨까요? 이동 방향은 한번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 볼게요. 여기가 2m, 여기가 1m, 이 대각선이 루트 5m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 상자의 질량은 10kg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라고 했었죠? 아까쯤에 1은 뭐 곱하기 뭐? 힘 곱하기 이동거리.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우리는 뭐다? 중력이다. 중력. 중력은 얼마일까요? 중력은 9.8 곱하기 질량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입니까? 98뉴턴의 힘이 작용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계단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동거리는 1m가 됐든지 루트 5m가 됐든지 2m가 됐든지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대입시키면 될 겁니다. 이동거리는. 그러면 뭘까요? 1번 1m일까요? 루트 5m일까요? 2m일까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되게 흔하게 착각할 수 있는 게 루트 5m라고 많이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학에서의 일은 뭐와 뭐가 일치해야 된다고 했었죠? 힘의 방향과 무슨 방향? 이동 방향이 일치해야 돼. 자, 1m는 보면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하죠? 2m 이쪽 방향을 보시면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하지 않죠? 자, 루트 5m 쪽 여기 봅시다. 여기.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했습니까? 일치하지 않았습니까? 일치하지 않았죠. 즉, 그러면 여기서는 이동 방향은 높이는, 그러니까 여기서 대입할 수 있는 이동 거리는 힘의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의 높이인 얼마를 대입시켜주면 된다? 1m를 대입시켜주면 된다. 그럼 여기서 이 학생이 물건을 들어가지고 계단을 올라갔을 때 물체의 한 일은 몇 줄일까요? 98줄이 될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왼쪽에 있는 글씨를 한번 읽어볼게요. 물체에 어떻게 물체 수평으로 작용한 힘은 0입니다. 왜? 힘의 방향이 위쪽이잖아요. 그리고 이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봐보세요. 물체의 무게와 같으므로 물체의 한 일은 중력에 대해서 한 일과 같음 이렇게 써 있는데요. 즉 아무튼 이 물체 중력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물체를 들고 있는 행위 자체가 힘을 어느 쪽으로 주고 있는 거야? 위쪽으로 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힘의 방향이 이쪽이어야 되겠죠?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하니까 이렇게 1m를 대입시켜주면 됩니다. 자, 1의 양이 0인 경우라고 했습니다. 1의 양이 0인 경우. 자,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입니다. 1의 양이 0이 되려면요. 힘의 양이 0이든지 이동거리의 양이 0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1의 양이 0입니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일 때 마찰력이 없는 얼음 위에서는 썰매가 일정한 속력으로 일동할 때 썰매에 작용하는 힘은 0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한 일이 양이 0입니다. 자, 봅시다. 마찰이 없을 때는 힘을 주지 않아도 이 썰매는 어떻게 됩니까? 마찰이 없기 때문에 정지하지 않겠죠. 즉 마찰이 없는 것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간다는 말은 힘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는 말입니다. 힘이 0이니까 1이 어떻게 될까요? 1의 양이 0이겠죠. 두 번째 너무 쉽습니다. 자, 물체에 힘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죠. 뭐가 이번에는 0입니까? 이동거리가 0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방금 봤었죠. 이 여성분은 물건을 들고 있습니다. 원래 이 물건은 무조건 중력에 의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래로 떨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이 물건을 들고 있는 행위 자체가 중력과 반대하게 어떻게 힘을 주고 있습니까? 힘을 위로 주고 있습니다. 힘의 방향은 윗방향인데 이동 방향이 가로 방향입니다.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했습니까? 일치하지 않았습니까? 일치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에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자, 에너지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능력. 자,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에너지가 있어야 일을 하고요. 일을 하면 에너지를 건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과 에너지는 똑같은 개념이라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사실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자, 우리가 똑같은 개념으로 봐도 괜찮다 했었죠 방금. 아까쯤에 일의 단위는 뭐였습니까? 줄이었죠. 에너지의 단위도
마찬가지로 줄입니다. 즉 일과 에너지는 똑같은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면요. 일과 에너지는 전환이 됩니다. 자 봅시다. 제가 어떤 물체에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 즉 에너지는 일로 전환되기도 하고 일은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렇게 서로 전환되는 관계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일과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건 이 세 번째 그림 볼게요. 이 세 번째 그림에서요.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일?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 어떤 일? 말뚝을 박는 일을 하고 싶죠. 말뚝을 박는 일. 말뚝을 박는 일을 누가 직접적으로 합니까? 누가 직접적으로? 추가 직접적으로 하죠. 자, 일을 하려면 말뚝을 박는 일을 하려면요. 추가 일을 하려면 뭐를 가져야 됩니까? 에너지를 가져야 됩니다. 에너지를. 이 추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말뚝이 더 잘 박히겠죠. 말뚝을 더 잘 박는 일을 할 겁니다. 추가 높이가 더 높아질수록 말뚝을 더 잘 박는 일을 할 거예요. 추가 좀 이 정도에 있으면 말뚝을 좀 더 덜 받게 하겠죠. 덜 받겠죠. 즉 추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추가 낮을수록 일을 더 적게 합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 추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일을 하니까 더 많은 뭐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까?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추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갖는다고 했었죠. 자, 이 추를 위로 올리는 일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더 많이 땡기면 땡길수록 추는 더 높이 올라가겠죠. 자,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되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잘 볼게요. 이 사람이 추를 들어올리는 뭐를 했습니까?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추를 들어올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에너지. 자, 뭔 말이냐면요. 이 사람이 추를 들어올리는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누구한테 에너지를 줬습니까? 일을 하는 대가로 추한테 에너지를 줬습니다. 그럼 이 추가 에너지를 가졌으니까 추도 이제는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일을 할 수 있겠죠. 어떤 일을 했을까요? 말뚝을 박는 일을 했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요. 자, 여기 위에 보겠습니다. 이 위에서도 말뚝을 받고 싶습니다. 뭐로 받고 싶습니까? 돌로 받고 싶습니다. 자, 봅시다. 사람이 돌한테 일을 했습니다. 에너지를 사용해서 일을 했어요. 사람의 에너지를 일을 한 데 썼습니다. 사람이 에너지를 누구한테 건네준 겁니까? 돌한테 건네준 겁니다. 그러니까 돌의 에너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증가했었죠. 돌이 에너지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돌이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일을 할 수 있죠. 돌이 일을 하면서 뭐를 박았습니까? 말뚝을 박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돌이 떨어지면서 말뚝을 박는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으니까 돌은 에너지를 사용했죠. 누구한테 에너지를 사용했습니까? 말뚝한테 에너지를 사용했으니까 돌의 에너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소하게 되었죠. 이렇게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을 합니다. 이 에너지가 어디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에너지를 사용해서 일을 하고 어떤 물체에 일을 했으면 그 물체의 에너지를 전달해 준 겁니다. 그러면 그 물체가 에너지를 받으면 또 그 물체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다른 물체에 또 에너지를 전환시켜 주고 또 다른 물체는 에너지를 받아서 또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즉 에너지와 일은 서로 전환되는 관계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